가볼게요. 알았어. 아니야, 재생 목록이야. 어? 50. 태우야 사랑이 한 번. 알았어. 55번부터 58번 질문이야. 55번부터 58번. 아, 55번이라 했어? 자, 55번 봐볼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접선이래. 자, 또 접선 나왔어.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너무 좋지? 위의 점이야. 얘들아, 위의 점이면 접선의 반드시 구하는 공식 엄청 쉽잖아. 뭐였어? 그냥 이쁘게 ax 플러스 by는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끝났네. 접선이 벌써 나왔어. 근데 이거는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고, 아이고, 마이너스 1로 바꿀게. 이쪽으로 넘겨서. 근데 이거 이제 끝났어. 거기까지가 이미 문제가 하나 끝난 거고, 저 접선이 밑에 있는 원과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2점. 근데 얘들아, 이건 너무했다. 우리 직선이랑 원이 만난다 그러면 접한다 그러면 D는 R인데, 얘는 만났으면 좋겠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필 몇 점이야? 2점이면 D와 R 중에 누가 더 크면 돼? R이 더 크면 되잖아. 끝났네? 자, D 구할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어? 5,0이었어. 그래서 5 넣고 0 넣으면 5a-1이 반지름 뭐보다? 2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들아,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얘들아, 위의 점이면 우리 두 글자로 뭐지? 대입이지. 대입해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뭐 나와? 1. 끝났지. 그래서 얘가 B가 사라져. 그래서 문제가 절대값 5a-1이 2보다 작다. 5a-1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부터 3이고 a는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3까지다 라고 나오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둘이 더하고 5 곱해달래. 둘이 저기다 그냥 바로 5 곱하고 더하면 되지.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답은 2.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음 또 없어? 너네 진짜 58번 안 해? 근데 58번을 질문하실 분은 아까 아니 뭐야? 아니야. 아니야. 짚어주는 거야, 한 번 더. 자, 58번은 사실 앞에 있는 문제랑 뭐랑 비슷하지? 아까 그 44번이었나? 44번이랑 쌍둥이 문제인 거 보여? 왜냐면 우리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은 무조건 어디에 있다?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거든?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몇 사분면에 그려져 있어? 1사분면. 그럼 무조건 중심은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 중심을 A,A라고 잡을 수 있겠네. 근데 아까 44번은 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었어? 원 위에도 있었거든? 근데 얘는 이번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2차 곡선 위에 있으니까 2차 곡선에 대입할게. 했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자, 가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인데 넘어오니까 7A, 9인데 넘어오니까 10은 0. 얘는 또 친절하게도 인수분해까지 돼줘요. 따라서 중심은 2,2랑 5,5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원 두 개 나왔던 거예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두 원의 넓이. 근데 아시다시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얘 자체가 곧 반지름이니까 4파이, 25파이. 답은 29파이.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때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 똑같은데 이 44번은 중심이 원 위에 있었던 거고 얘는 2차 곡선 위에 있었던 거고. 이해하셨죠? 난 뭐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자, 56번에. 아니죠. 볼게요. 자, 56번에 아까 어떤 학생이 와서 질문했는데 내가 뭐를 혼냈냐면, 야, 인간적으로 56번 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뭐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 그게 안 그려져 있다. 그럼 너는 이미 이거 문제 풀어내는데 개념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개념이 아니라 이 문제의 개념이 머릿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지. 바로 뭐냐면 얘들아, 무슨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이 그림에 선 두 개가 그어져 있어야 돼. 뭘까? Y는 X? 말고 바로 이거. 이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그리면 갑자기 이 문제가 풀려요. 외워봤더니 잘 봐. 얘 반지름이 몇 짜리였어? 반지름이 2짜리였어.
그러면 얘들아, 중심은 무조건 몇 컴마 몇이야? 2,2야. 근데 그럼 2,2가 왜 이 그림을 그리면 나옵니까? 잘 봐. 여기가 2였지. 그럼 여기도 2거든요.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긴 자동적으로 뭐예요? 4죠. 근데 이 점의 좌표의 x좌표가 뭐 나왔어요? 4 나왔죠. 그럼 나에게 주는 힌트는 뭐죠? 바로 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 삼각형의 높이는 끝난 거야. 높이가 5야 벌써.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이제 밑변의 길이만 하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얘야. 근데 얘들아, 이 밑변의 길이는 다시 말하면 저 접선의 무슨 절편만 알면 될 것 같아? x절편만 알면 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홍주야, 우리 x절편 찾기 위해서 이 접선의 반전식 좀 세워줘. 너 기울기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뭐는 알아? 지나는 점은 알지. 그럼 접선의 반전식 어떻게 세우지? y는 m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또 저 직선은 저 원이랑 뭐 하고 있죠? 접하고 있죠. 그럼 또 뭘 쓸 수 있어? d는 r. 끝났죠. 해야죠. 그건 다 해야죠. 없어. 응.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또 59번부터 62번. 60이요? 야, 60. 아니, 60은 앞에 거랑 똑같잖아. 또 안 해주면 또 뭐라 할 거지? 가자. 이따 가 있어. 알았지? 일단 가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자, 가볼게. 자, 얘 무슨 사각형 나오겠어?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돼. 하은아, 이거 아까 네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정사각형이라고? 그리고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4,2야. 그리고 요 밖에 점이 몇 컴마 몇이야? 안 알려줬네?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지금 이 정사각형이니까 이 사이에 지금 A, B가 딱 봐도 이 또 정사각형의 뭐를 담당해? 대각선을 지나가는 직선을 담당해. 그리고 반지름이 몇 자리였어? 2였거든. 자, 여기가 2, 여기가 2면 요거. 지우야, 이거 뭐지? 2면 대각선의 길이? 근데 절반이니까 뭐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루트 2는 또 이 직선과 요 점까지 뭐지? 거리니까 끝났네. 이거 좀 더럽네. 4m-2는 루트 2. 행복해라. 수학에서 웃음꽃 씹힌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14n제곱. 좀 졸려서 헛소리 하네요. 자, 이렇게 나왔죠. 2로 나눠볼게. 와, 이거 인수분해까지 돼주네. 땡큐네. 기울기 문제, 합 끝 7분의 8. 답은 15. 답 3번이 끝났네. 앞에서 한 거랑 사실 똑같죠? 다음 또요. 네? 왜? 59번이요. 59번.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또 보세요. 그냥 삼각형,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또 보시면, 이게 또 삼각형 중에서 하필 뭐 줬어요? 정삼각형. 얘들아, 대부분 정삼각형 주면 뭐 이용하죠? 세변의 길이 같은 거. 이건 초등학교식 생각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고등학교 때 대부분 정삼각형은 높이랑 넓이에요. 왜? 공식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수학자들이.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 자, 지금 원이 있고, 또 직선이 지나가서 딱 봐도 현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현을 만들었어요. 이걸 A, B라고 할게. 내가 문제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PQ래. 근데 PQ에 내접하는, 자, PQ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PQ가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한 변에, 즉, 내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이 지금 EX 플러스, 노란색이니까 E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A는 0이다. 자, 얘들아. 자, 물어볼게.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 0. 반지름이 뭐 나왔어? 반지름. 루트 8, 즉 2루트 2죠. 맞아요?
우리 기억나나? 이건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 것 같아.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외심이랑 똑같아요. 0,0이 외심이에요. 저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무게중심. 무게중심 몇 대 몇이죠? 그럼 여기가 몇이란 소리죠? 루트 2는 얘와 얘 사이 거리네요. 끝. 루트 5분의 0,0. A는 루트 10. 끝. 이게 정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 5번. 다시 한 번 더. 정삼각형의 외심은 이걸 외심이라고 하죠. 외심.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 이거는 누구랑 같다? 무게중심과 똑같다. 그럼 무게중심 비율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삼각형 주면 못 구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대부분 정삼각형은 그 정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이용하라. 정의를 이용하면 안 돼. 정삼각형의 정의는 모든 세변의 길이 같은 건지 성질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63번부터 66번. 66번. 오 마이 갓. 66번 쉣. 64번? 자, 64번은 의외로 쉬워요. 64번이 의외로 쉬운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 알려줬어요? R이랑 Q죠. 그럼 지효야 너가 말해봐. R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어? 그치, Y절편. 그리고 Q점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절편을 찾으려면 누굴 찾아야 되죠? 직선 찾아야 되죠. 근데 위의 점이네요.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드시 뭐 나오죠? AX 플러스 BY는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너가 찾아. R점은 몇 컴마 몇? Y절편이라며 0, B분의 4 Y절편이니까. 그리고 Q점은 X절편이니까 몇 컴마 몇? A분의 4, 0.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지금 뭐가 나왔다? 4루트 5. 그럼 거리 구해볼까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제곱분의 16 더하기 B제곱분의 16은 제곱하면 16 곱하기 80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지죠? 5로. 통분할게요.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지금 5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A, B가 어디 위에 있었어? 원 위에 있었지. 그럼 원에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나와? 4. 얘가 4라는 거죠. (5분의 4) 루트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 그 5분의 2 루트 5니까 답은 1번이 정답. 자, 66번 한번 손 들어 봐봐. 내가 할지 말지 선택하게. 아, 66번 안타깝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66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했어요. 내가 그때 내 오른쪽 손모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아, 했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대1 아니고서야 다 뭐다? 원. 그러면서 그 특징, 그 원을 부르는 이름은 사실 따로 있다.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게 대표적이잖아. AP 대 BP가 2대 3이에요.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내분점, 외분점 구하면 남들보다 빨리 푸는 거고 모르면 진짜 이거 거리 공식 써서 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안다는 전제하에 할게요. 그럼 A가 몇 컴마 몇? 마이 컴마 마 1. B가 몇 컴마 몇? 3 컴마 마이. 자, 시작할게. 몇 대 몇이랬지? 2대 3. 자, 내분점 먼저 구할게요. 뭐분의? 5분의 6 빼기 6. 마 2 빼기 마 3. 외분점 구할게. 뭐분의? 마이너스 1분의 6 빼기 빼기 6. 12. 마 2 빼기 빼기 3. 1. 그래서 내분점은 0, 마이너스 1이고 외분점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뭘 담당하죠? 서연아? 내분점, 외분점이 뭘 담당하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매 양끝점. 그래서 중심이 몇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 한번 가볼게. P가 그리는 도형은 0,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을 지름으로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오케바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니까 바로 보이죠. 니은.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 6, 마 1이니까 x
오케이, 틀렸네. 요렇게 가야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0, 마이너스 1 넣으면 3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니은 틀렸죠. 6,1이 아니라 마6,마1이다. 디귿. 그러면 BP 길이의 최대값은 뭐냐는, 일단 BP가 어디예요? 지금 보시면 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A점이 여기입니다. 아, A점이 여기가 아니지. 문제가 그냥 미안. 요거 좀 다시 좌표 평면에 그려볼게. 우리가 찾은 아폴로니어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면서 중심이 6자리인. 일단 중심이 6자리면 여기 Y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입니다. 니네 마음대로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고, 그리고 A가 몇, 몇, B가 3, 마 1, 여기 있어. 그리고 P점이 어디였어? P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래. 이 거리가 가장 뭐 할 때 찾아달라? 최대값. 서연아, 이거 최대값 언제일까? D 플러스 R. 근데 얘 중심이 다행히도 얘랑 평행해. 그럼 얘가 아까 마이너스 6이었고 얘는 3이었거든. 요 사이 거리는 뭐 나와? 9. 에다가 반지름 6도 하면 되니까 15. 최대값은 15다? 맞네. 답은 D업티. 3번이 정답이고. 얘는 다행히도 원의 중심이랑 B점이 Y좌표가 똑같아서 좀 쉬웠어. 근데 내가 말했습니다. 1대1 제외하고 다 아폴로니어스의 원. 1대1일 땐 유일하게 누구 나온다? 직선. 직선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또. 67번부터, 라스트인가요? 67번부터 70번. 67번? 오케이. 67, 68 둘 다 할게요. 여기는 아마 애들이 자취 방정식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 67번이 68번보다 더 어려워요. 학교 시험은 68번을 더 많이 냅니다. 그 유형은. 68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68번이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이. 자, 간다. 우리 자체 방정식 있잖아. 한 10문제만 풀면 되게 루틴이 똑같다. 거의 다. 그래서 솔직히 외워도 난 된다고 봐. 자, 67번보단 난 68번이 더 좋다 그랬어. 첫 번째, 제이야, A가 몇 컴마 몇인지 알아? 그래서 넌 A를 몇 컴마 몇이라고 둘래?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P점은 위의 점이래. 너 알아, 몰라? 뭐라고 둘래? P, Q. 근데 이 P점은 또 어디 위에 있대? 원 위에 있으니까 어떤 식까지 추론할 수 있지?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4.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자긴 이해가 안 간다. 난 이거 고등학생 입장에서 푼 거야. A점 몰라? P점 몰라. 근데 P는 원 위에 있대. 끝.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P를 5대1로 외분해달래. 일단 우리 AP 5대1로 한번 외분하는 점 찾아볼까? 뭐 분해? 4분해. OP 마이너스 A, 5Q 마이너스 B야. 이게 지금 Q점이래. 그때 저 Q점의 발자취를 한번 이어보자. 이거. 자, 간다. 잘 봐. 이제 다 썼으면 이제 칠판 봐야 되더라. 다 써. 빨리 5초 안에 써줘. 1, 2. 왜냐면 쓰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 간다. 태인이가 여기서 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 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그걸 계산했어. 그걸 어디다가 점을 찍어봐? 좌표 평면 X축, Y축에다 찍어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태인이가 A점과 P점을 찾아서 X축과 Y축에 점을 하나 찍었어. 또 다른 유리가 이번에 또 A, B를 뽑아서 여기다 넣고 P, Q를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나온 값을 또 어딘가에 찍었어. 그럼 지금 못해도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있으니까 10개의 점을 찍어봤을 거야. 그 10개의 점을 찍어봤을 때 무슨 모양이 나오냐는 거야. 그게 만약에 원이라면 그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고, 직선이면 직선의 길이를 구하고, 삼각형이면 삼각형 길이를 구해라 이거지.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에 점을 찍을 건데 이 점의 좌표가 결국 x, y이고 이 점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 네? 박시환 아는데 뭐 저한테 자료 맡겨요. 고난도 프린트는 거예요. 아, 시환이? 네. 시환이 요거. 네. 네. 근데 선생님, 이 P, Q랑 A, B는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 뽑으면 안 돼. 왜? 이걸 만족하는 걸 뽑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0, 0, 2,
0, 마이, 2 이런 숫자들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 여기서 PQ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결국 X좌표를 나타낼 거고 얘를 Y좌표 찾을 거니까 너 P는으로 고쳐보고 Q는으로 한번 고쳐보자 이거야. 왜? PQ는 무조건 이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P는으로 찾아보면 P는 4X 플러스 A를 5로 나누는 거고 Q는 4Y에다가 B를 넘어가고 5를 나누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 P, Q가 너가 좋아하는 숫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 P, Q는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걸 뽑는 거니까 한번 너도 넣어보자라는 거지. 넣어보면 뭐 나옵니까? 5분의 4X 플러스 A를 제곱하고 5분의 4Y 플러스 B를 제곱한 게 4 되는 값을 결국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암산 좀 할게. 제곱하면 분모가 25니까 25를 양쪽에 곱하면 100이 될 거고 4로 묶은 다음 제곱하면 결국 16이 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 점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도형이. 그리고 다 16으로 나누면 얘가 결국 16분의 100이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알고 봤더니 선생님 이 P, Q를 만족하는 값을 여기다 넣고 A, B를 만족하는 값을 넣어서 나오는 X, Y를 한번 좌표 평면에 찍어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B이면서 반지름이 4분의 10, 즉 2분의 5인 원을 바로 찍어주네요 라는 거야. 이렇게. 그놈의 뭘 찾아달래? 도형의 길이. 답은 5파이. 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자체 방정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체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모르는 문자가 2개 나오는 경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교 시험은 68번처럼 나와요. 68번 한번 해볼게. 직선은 저한테 한 30분만 주시면 돼요. 아직 한 10분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 68번 가볼게. 자, 선생님은 좀 강하게 이렇게 말해볼게. 68번. 이 과정을 외웠으면 좋겠어. 이 과정은 원 반지름 바뀔 거고 AP 바뀔 뿐이지 똑같다고 봐. 루틴은 똑같아. 자, 루틴대로 한번 움직여 볼게. 첫 번째, P점을 몰라요, 선생님. A, B라고 두겠습니다. 그건 원 위에 있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끝. 근데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무게중심을 찾아달래요. 무게중심 찾을게. 다 더해서 뭐로 나누지? 4 더하기 A를 3으로 나누고 2랑 6 더하면 8 더하기 B를 3으로 나누고 이놈의 좌측의 방정식 찾아달래요.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AB 넣으시면 안 돼요. 그 AB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이 AB가 도대체 무슨 점인지 한번 저 거꾸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너가 얘를 X좌표고 얘가 Y좌표니까 얘를 A눈으로 한번 바꿔볼래? 라는 거야. 그리고 쟤도 B눈으로 고쳐볼래?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AB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3x-4의 제곱 더하기 3y-8의 제곱은 16이고요. 암산 가능해요, 선생님. 3으로 묶어내고 제곱하니까 요렇게 된 원이 나오네요 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도형의 길이 또 반지름이 3분의 4니까 정답은 3분의 8파이 끝.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7번하고 68번이 비스무리합니다. 다만 67번은 요 A점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거. 근데 뭐 이거 신경 안 쓰면 똑같은 루틴으로 가요. 그냥 위에 점이니까 대입했고 문제가 외분점이었으니까 외분점 구해봤고 여기서 무게중심을 했으니까 무게중심 구해봤고 그 다음 얘를 X좌표라고 뒀고 얘를 Y좌표라고 뒀고 똑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한 시험 한 1, 2주 앞뒀을 때 자체 방정식만 쭉 뽑아서 갖고 올게. 그럼 아마 한 10문제 정도만 풀면 자체 방정식은 거의 똑같네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 자, 또 있나요? 여기서 질문? 69번 안 해요? 난 69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69번. 왜냐면은 69번은 솔직히 안 해봤을 것 같아. 한 번쯤 나랑 수업은 해봤지만 안 풀어봤을 것 같아, 69번. 자, 한번 가볼게. 자, 이걸 라스트로 하고
한 1, 2분 쉬었다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 진도 나갈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제가 한 4개 유형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자, 69번 봐봐. 아, 그리고 저기 그 수업 영상 선생님이 항상 재생 목록 올려주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기 좋아요 버튼 좀 눌러줘. 왜? 그냥 기분이 좋아. 그리고 구독 좀 해주고. 구독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안 돼. 얘들아, 구독 받으려면 진짜 빡세.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그 누적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기분이 좋게. 그리고 구독을 해놔야 선생님 영상이 올라갔을 때 알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번에 그거 된 거 알아? 이거 됐어. 다른 반. 아니, 진짜 이러면 돼. 자, 아니 태우야 사람이 요렇게 하고, 됐어. 이게 아마 썸네일일 거야. 내가 장담할게. 이게 자동이야. 신기하게. 그래서, 태우야 사람이 아니야. 됐어. 우리밖에 없어. 아이, 괜찮아. 자, 69번 가볼게. 자, 69번 보면 얘들아, 앞에 있는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서 아까 이거 그 장하은이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였거든? 그치? 하은이가. 아까 그 문제였지. 그 원 안에 삼각형 들어가 있었던 거.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찾았던 문제 기억나? 그게 몇 번이었지? 36번? 근데 그 문제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그냥 넓이의 최대값 찾으려 했지, 얘는 지금 저 P좌표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결국엔 너네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였지라고 생각하면 P가 구해져. 신기하게. 무슨 뜻이냐? 앞에서 아까 뭐 36번인가 문제는 이 문제였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구해주세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풀었냐면 A, B는 고정이고요, 선생님. 이 C점은 언제가 최대냐? A, B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반지름까지 더했을 때, 즉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요 노란 색깔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일 겁니다 라고 해서 찾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거리니까 수직이 될 거고. 자, 벌써 저 그림에 69번이었죠. 69번의 풀이가 벌써 보이죠? 뭐냐? OA는 벌써 알려줬어요. 이 OA가 딱 봐도 뭘 담당하고 있어? 삼각형의 밑변이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넓이가 중요치 않아요. 넓이 몰라도 돼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 밑변이야. 근데 얘랑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 긋고 중심 지난 요 점. 요 P점이 가장 크다 이거야. 문제에서 P점이 됐죠. 그럼 시작할게. OA 직선의 반전식 찾아줘. y, 2랑 0,0을 지나는 직선의 반전식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맞지? 그러면 유리야, 이 노란색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뭐 나와야 돼? 그리고 누굴 꼭 지나야 돼?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0, 그렇지. 꼭 지나야 돼.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기울기는 1이면서 0,1을 지난다.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유리야, 우리 저 P점을 뭐라고 하지? 두 글자로? 원과 직선의 교점 너 어떻게 구해? 대입하면 답이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누구를? 얘 반지름 뭐였어? 얘를. 그럼 공교롭게 2가 사라져서 2x제곱은 4가 나와서 x제곱은 2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1사분면에 있으니까 P점. 루트 2 넣으면 뭐 나와? 2 플러스 루트 2. 오케이. 끝났네. Y좌표. 답은 2랑 1이니까 3. 답은 2번. 그러니까 이게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러니까 이 C점은 자 여기도 우리 넓이 최대될 때 어떻게 구했어?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난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풀었는데 그거를 진짜 식으로 한번 보여준 거야. 이 파란색이랑 수직이면서 중심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다. 해보지 않아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 개념 진도고요. 그럼 잠깐만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자, 단전에서 올라오는 저 짜증남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은요. 선생님이 한 4개 정도만 다뤄줄 건데 첫 번째는 1번 유형이랑
1번 유형은 솔직히 패스해도 돼요. 왜냐면은 개념 설명을. 문제를 안 푸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하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근데 유형 2번은 어떻게 다룰 거냐면, 말 그대로 얘들아, 우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세 점이 한 직선. 우리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점을 두 개를 골라서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는 아마 AB 기울기 찾고 BC 기울기 찾고 AC 기울기 찾으면 모두 다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푸는 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일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쉬운 걸 설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얘랑 이제 같이 확장돼서 여기서 확장되면 어떻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풀이가 똑같아.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랑 풀이가 똑같은데 또 다른 말로 나와. 어떤 말로 나오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특징이 뭐야? 말 그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세 점이 만약 한 직선이 아니라 어느 한 놈이 딴 데가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라는 게 탄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바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는다. 삼각형이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랑 똑같은 방법이니까 삼각형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되겠네 라고까지 생각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유형 2번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넓이를 2등분한대. 우리 넓이 2등분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얘들아, 우리 원을 2등분하려면 어딜 꼭 지나야 돼? 중심. 자, 사각형, 평행 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사각형이란 사각형들은 다 어딜 지나면 2등분이 돼? 두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가면 무조건 2등분 된다. 근데 이제 삼각형이 문제야. 삼각형은 왜 문제냐면 삼각형도 당연히 어중간하게 지나가도 넓이가 2등분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저런 문제는 사실상 안 나오고 대부분 삼각형들은 항상 한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즉 요런 모양 꼴을 가장 많이 내는데 아이들이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A점을 지날지 B점을 지날지 C점을 지날지를 혹시 제가 결정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너네들이 결정하면 안 돼.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갑자기 ABC점 준 다음에 A점도 좌표 알려줘, B점도 좌표 알려줘, C점도 좌표 알려주는데 뜬금없이 직선을 갑자기 이렇게 문제를 줄 거야. 이렇게. 그럼 선생님 이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무슨 점을 지나야 돼요? 제가 A점도 넣고 B점도 넣고 C점도 넣어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 직선을 바로 M값에 관계없이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아마 M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을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난다?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날 텐데 이게 아마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B점이야. 그럼 무조건 A와 C의 중점을 지나가주면 넓이가 2등분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또 하나. 이 문제는 신기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파생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딱 그림 봐봐. 넓이를 2등분한대. 또 뭐가 생각나? 무슨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생각나지.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2배와 같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확장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중점 연결하면 바로 뭐가 나오죠? 무게중심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얘는 또 무게중심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가면 아마 요 위에 무게중심을 줄 텐데 아마 그게 2대 1까지다라는 거죠. 따라서 넓이를 2등분한다 이 그림 하나는 파푸스 중선 정리도 갈 수 있고 바로 무게중심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 한번 가볼게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할게. 자, 그 다음에 세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직선의 위치 관계 모르는 친구들 없어요. 일단은 세 직선이 평행하다. 두 직선은 수직이고 다른 직선은 하나 지나간다. 또는 세 직선이 모두 다 한 점을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 만약에 일반형이면 뭐 비율 관계 A분의 B, C분의 D, E분의 F가 다 같으면 일치. 기울기끼리만 같으면 평행.
기울기끼리 곱해서 더했더니 0 나오면 수직.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또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바로 교점의 개수로 바뀌어요. 교점의 개수. 무슨 뜻이냐면 세 직선 맞죠? 직선의 위치 관계네. 미안. 자, 여기다 좀 크게 다시 할게. 잘 봐. 우리가 위치 관계는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일치가 될 수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확장하면 뭐로 가냐면 교점의 개수로 바뀌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일치하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0개 나와. 미안. 일치하면 무한개가 나오지. 그리고 평행하면 교점의 개수가 없을 거야. 수직이랑 한 점은 말 그대로 한 개밖에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얘까지 또 확장되면 뭐로 나가냐면 바로 면적의 개수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치하면 면적이 2개 나와. 하나, 둘. 평행하면 3개가 나와. 하나, 둘, 셋. 수직이면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면 말 그대로 4개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단순하게 일치하면 기울기끼리 같고 y절편 같아.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또는 일반형일 경우 앞에 개수끼리 더해서 곱해서 더하면 0.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 여기서 끝났던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돼? 교점이 무한개고 교점이 없고 교점이 1개야. 또는 면적이 2개거나 3개거나 4개일 거야 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얘들아 있잖아. 이 교점의 개수랑 면적의 개수를 항상 직선이 특이하게 3개 이상 줘요. 무슨 뜻이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직선 3개 주고 ABC 직선 주고 1번 교점이 3개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미안. 교점이 몇 개랬지 내가? 3개?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교점이 3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만약에 교점이 없대. 그럼 다 평행하면 돼. 교점이 하나래. 그럼 눈곱 표시되면 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얘가 하나 더 수직 아무렇게나 하나랑 평행하면 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면적이 만약에 3개래.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면적이 6개래.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 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얘도 면적이 6개.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뭘 중요시하면 되냐면 첫 번째. 일단 첫 줄에 이게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 서로 다른. 이 말이 써 있으면 절대 일치하는 건 안 되니까 무조건 겹치는 거 말고 어떻게든지 그림을 한번 3개를 나타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림부터 제발 그렸으면 좋겠어요. 문제 읽고 막 교점이 3개래. 그럼 막 요럴 때 식으로 바로 접근하지 말고 먼저 그림 그려서 교점이 3개야? 그럼 뭔가 이렇게 가면 되나? 하나, 2개 가고 이렇게 하면 3개가 나오겠네. 이런 다음에 그럼 1번이랑 2번이랑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2번이랑 3번도 한 점에서 만나면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내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유형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5번은 벌써 했어요. 삼각형을 만들지 말래요. 그럼 채연아 평행하면 삼각형이 나올까? 안 나오지. 눈꽃도 안 나오고 2개는 평행이고 하나가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삼각형 안 나오지. 따라서 대표적으로 요럴 때가 바로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도 외워두면 좋다. 점일 때는 한 직선 위에 있고 직선일 때는 요 3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삼각형이 안 나온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유형 6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6번도 일단 넘어갈게.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유형 7번 한번 가볼까요? 유형 7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형 7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어쨌든 제가 지금 3개 다 말한 거 있잖아요. 다 모두 다 공식이 뭐죠? 바로 도형,
더하기 K 곱하기 도형은 0이다 라는 거지. 단지 지금은 얘가 직선이고 얘가 직선일 뿐이다 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한개 나와요. 그 무한개 중에서 콕 찍어서 선생님, 요 직선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아마 뭘 던져줬을 거다?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줬을 거다. 따라서 그 지나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K가 나올 거고, 그 K를 다시 거꾸로 넣어서 전개하면 바로 이 수많은 노란 색깔들 직선 중에서 콕 찍어서 얘 지나는 직선이 나올 것이다. 그게 지금 유형 7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20번 보시면 선생님 앞에 직선이랑요 뒤에 직선이랑 교점을 지났으면 좋겠대요. 플러스 K 쓰고 뭘 쓰자? X 플러스 3Y 플러스 3이더라 라는 거. 그럼 선생님 이게 몇 개 나와요? 무한개. 근데 전 거기서 콕 찍어서요 2,0도 지났으면 좋겠어요. 2, 0, 2, 0 그러면 3 플러스 K 곱하기 5 숫자가 더럽네요. 따라서 K 값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3이더라 라는 거.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넣은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전개하지 마. 전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문제가 그 직선의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니까 우린 뭐만 구하면 되지? X절편, Y절편만 구하면 돼.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구하자고. X절편, Y절편부터 먼저 찾을게요. X에 0 넣을게요. 0, 0. 그러면 0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나와요. 아, 미친 거지. 여기 하나 빼먹었어요. Y는 0.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5분의 14Y는 얘네 둘이 하면 5분의 마이너스 14. 따라서 Y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X절편 찾아볼게요. Y에다 0 넣을게요. 계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0 넣으면? Y에다 0 넣으면? 틀리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5분의 7X는 5분의 14. Y는 X는 2가 나오게. 무섭네요. 정답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겠네. 혹시 있어요? 있네요. 일단 답은 2번일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전 답을 모르니까요.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유형 8번. 큰일 났다. 오늘 유형 8번이랑 유형 11번만 하면 되거든요. 유형 11번부터 하고 올게요. 이거 나한테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어서 이젠 솔직히 안 해도 되거든요.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겹잖아. 공식 혹시 뭐지? 절대값. 1번 직선 절대값, 2번 직선 절대값. 그래서 공식은 사실상 이거라 그랬어. 근데 이것까지 대답해야 이놈은 나한테 배운 학생이야. 이거랑 똑같은 풀인데 다른 말로 나온다 그랬어. 그게 뭐라 그랬지? 그렇지. 누군가 대답해서. 바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P점의 좌취의 방정식. 그게 아마 대표적인 31번 문제일 거예요. 31번. 31번 뭐라고 나왔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취의 방정식을 나타내시오. 그래서 아마 공식은 똑같을 거야. 1번 직선 절대값, 2번 직선 절대값. 이해 가셨습니까? 끝이에요. 일단 유형 11번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너네가 대답하는지 볼게. 그럼 얘들아, 결국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왔지. 우리 이거 되게 많이 2개 많이 나왔어. 그럼 왜 2개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주면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을 이루는 각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을 2등분한다. 요거 하나. 요쪽을 2등분한다. 요거 하나. 자, 그럼 물어볼게. 가끔가다 학교 시험에서는
저 별표 2개 중에 하나만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럼 학교 시험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을까? 저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라고 너네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봐. 2개 다 말고. 어떻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인정되지? 아무나 말해봐. 홍주야, 어떻게 문제를 써 있으면 저 별표 둘 중에 하나만 콕 찍어서 답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긴 해. 몇 사분면 지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몇 사분면 나오려고 하면 결국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치? 첫 번째는 기울기 걸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야. 두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걸 대답하시오. 기울기가 음수인 걸 대답하시오. 또 있어. 또 뭐냐면 이번에 둘 중에 콕 찍어서 요거 지나는 점 찾아달라고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지나는 점 알려줬을 때.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알기로 블랙라벨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유형집에서는 없었어. 블랙라벨에만 유일하게 있었어. 요 3번은 딱 한 번 풀어봤고 한 번밖에 나도 설명을 안 했던 걸 기억해. 뭘까? 너네들도 아마 아예 기억 안 날 거야. 저 둘 중에 하나를 콕 찍어서 답을 말할 수 있는데 저 3번처럼 어떤 문장이 써 있으면 뭐였지? 뭘까? 그냥 너네가 만들어봐. 저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시켜주고 싶어. 얘를 답으로 말할까? 얘를 답으로 말할까? 얘는 기울기 양수, 얘는 기울기 음수면 기울기 양수인 거 말하면 되겠네.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는데 얘는 이거 컴마 이거 지나는데 이거 지나는 직선의 맛이 찾으라면 쟤를 답으로 말하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거면은 저걸 대답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예각 둔각이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흰 색깔과 노란 색깔이 수직이 아닌 이상 흰 색깔, 노란 색깔 수직이 아닌 이상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은 하나는 무조건 예각이 나오고 하나는 무조건 둔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둔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문장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두 직선 중에 얘 대답하라는 거구나. 예각을 이등분하는 그럼 얘 대답해달라는 거구나라는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그리고 선생님 그럼 90도면 어떻게 해요? 야, 흰색하고 노란색이랑 90도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여기가 90도면 무조건 2등분하는 직선은 얘밖에 안 나오거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문제에서 90도다. 그럼 얘는 뭐 예각, 둔각을 낼 수는 없고 무조건 식 자체가 대칭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두 개를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아니면 기울기를 뭐 물어볼 때는 있겠지만 하지만 예각, 둔각이라고 줬을 때는 아마 얘네 둘은 수직 조건은 아닐 거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유형 8번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4분 남았어. 왜냐면 유형 8번은 주간 테스트에서 냈었고 총괄 평가에서도 냈었는데 다 틀렸던 문제야. 애들이 많이. 이거 기억하시죠? 직선 2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노란 색깔 직선 하나 줍니다. 그 다음 제가요 파란 색깔 직선을 그을 건데 교점이 2, 4분면에서만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1, 4분면, 이렇게 그으면 3, 4분면,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2, 4분면에서 만날 거야.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파란색은 내 마음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이 파란색의 공통점은 뭘까요? 쭉 연장해 보면요. 신기하게 좋됐다.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결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저 파란색을 그리기 전에 이 세 직선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m값에 관계없이 라고 바꿔주시면 된다. 그럼 아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되는 점이 아마 하나 나올 거다라는 거야. 뭐 4,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뿅 그었을 때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결국 어디와 어디 사이다? 여기 y절편과 x절편 사이를 지나가게끔만 그려주면 항상 2, 4분면에서 만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가끔 가다가 좀 양아치처럼 푸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 선생님 제가 이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요. 무조건 절편 넣으면 정답이던데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맞아. 대부분 어떤 그림이든지 만약 흰색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노란색 직선이 여기 있었어.
1사분면에서 만나래. 결국엔 또 y절편과 x절편 사이야. 또는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서 만나래. y절편보다 기울기가 크면 되고 x절편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되거든. 결론적으로는 절편절편이 관여하는 게 맞긴 맞아. 맞긴 맞아. 그래서 애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냥 양쪽 절편 넣을게요. 그럼 이 문제 읽지도 않아. 그냥 이 노란 색깔, 이 흰 색깔의 절편 찾아서 나머지 노란색 직선에다 대입해서 그 다음 막 추론하는 거야. 이것보다 크면 되겠다. 이것보다 작으면 되겠다. 근데 이 문제가 틀릴 때가 있어. 언제냐? 바로 23번처럼 나오면 애들 다 틀릴 거야. 23번은 뭐지? 직선이 아니라 선분 AB야. 선분 AB와 직선 AB의 차이점은 뭐지? 직선은 얘들아 무슨 개념이야? 무한대 개념이야. 계속 연장돼. 하지만 선분은 어때?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끊겨 있다라는 거지. 그럼 너네 마음대로 이 직선이 1사분면, 이 선분과 만나는데 X절편, Y절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양쪽 끝점을 지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절편절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선이냐, 선분이냐도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23번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0분 쉬었다 타임어택 하도록 하겠습니다.